네, 안녕하세요. CES 2022 현장 리포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신문 황정수. 한국경제TV 김선엽 기자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주요 기업들의 키노트 스피치, 그러니까 내일 전시관 정식 오픈 전에 기자들한테 그렇죠. 먼저 공개를 해서 예, 신기술과 혁신적인 제품을 공개하는 뭐 이런 행사가 예, 열렸잖아요. 사전에 좀 공개가 됐죠, 기자들한테. 그래서 예, 오늘 좀 바빴습니다. 제가. 예. 그래서 오늘 김선혁 기자님 오늘 아침부터 예, 지금까지 계속 바빴던 것 같은데, 예, 지금 급히 달려왔습니다. 예. 오늘 좀 예. 감명 깊게 본 기업의 그 키노트 스피치나 그 전시관이 네,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오늘 뭐 LG전자도 있었고 뭐 삼성전자도 워낙 좀 많은 것을 공개를 해가지고 좀 쉴 새 없이 바빴는데 전 지금 그 삼성전자 부스에 예. 다녀왔거든요. 아, 정말 규모가 일단 압도적이고요. 지금 이번에 CES 참가한 기업들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그 음. 부스를 차렸고요. 예, 오늘 예, 보니까 오늘 그 삼성전자 키노트에 들어가려고 네, 기자들이 완전 줄을 이렇게 몇 층까지 맞습니다. 밑으로 이렇게 쭉 섰다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제 일단 기조 연설 자체가 오늘 이제 그 부회장님이 첫 번째 순서로 하시게 된 것도 굉장히 아, 상징적이기도 한종희 하고요. 부회장님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직책으로서도 처음이기도 했고요. 또 이번에 이제 그런 키노트 스피치에서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가 초기에 좀 관심사였습니다. 왜냐면 올레드 TV 진출하느냐 마느냐 좀 예. 이런 얘기도 있었고 아, 해가지고 그렇죠. 이게 사실은 네, 올레드를 LG전자가 LG가 했었는데 그렇죠. 삼성전자도 한다고 해서 오늘 LG전자 네, 기자간담회에서 약간 좀 도발하는 멘트도 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박형세 환영한다고 뭐 사업본부장님이 좀 네, 오래 걸린 회사도 있었다. OLED로 음, 넘어오기까지 오래 걸린 회사도 그렇죠. 있었지만 환영한다. 그러니까 약간 환영한다. 예, 삼성전자 약간 비틀어서 이렇게 접었으니까. 얘기한 예. 거죠. 근데 그렇죠? 이번 CES를 계기로 좀 예, 이제 그쪽에서는 좀 협업이 되지 않을까 좀 예, 그런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부스에 가봤더니 일단 뭐 좀 놀랐습니다. 일단 규모에 놀랐고 일단 뭐 너무 많아서 뭐부터 좀 봐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어떤 거 제일 좀 관심이 아, 가세요? 저는 사실 뭐 오늘 뭐 네, 인텔이라든지 AMD 뭐 퀄컴 뭐 이런 반도체 기업들의 그 키노트나 이렇게 소개 영상을 많이 봤는데 네, 일단은 신제품을 많이 내놨고 두 번째로는 저 퀄컴이 이제 자동차 반도체 쪽 음, 확장을 하면서 여러 회사들을 좀 고객으로 유치했다. 퀄컴이 그 자동차 전시관에 들어가 있는 거 혹시 아셨어요? 예, 저 근데 가보진 못했고요. 아, 아직 예. 예, 그 가봐야죠. 자동차, 그러니까 웨스트홀에 자동차 기업들이 몰려 있는데 거기에 웨스트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거기 현대 쪽이 예, 이제 꽉 잡고 맞습니다. 있는 데 아닌가요? 예. 아, 그게 놀랐었고, 또 LG전자도 사실 저도 눈여겨서 봤는데, 네, 정말 저는 감명 깊었던 게, 감명 깊었다기보다 좀 좋았던 게 작년에 네. 그 가상인간이라고 하잖아요. 아, 그 그쵸. 김레아가 이제 공개가 돼서 예, 맞습니다. 상당히 좀 인기를 좀 끌었었는데, 핫한, 예. 예, 그렇죠. 외모도 좀 이렇게 예쁘장하고, 이렇게. 요즘, 그렇죠. 예. 근데 맞습니다. 이 이제 뭐 가수로 데뷔한다 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 뮤직비디오도 나오고. 근데 쏙 사실 밀어주네요. 사실 근데 디지털 인간 그러니까 디지털 휴먼 그 가상 인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아, 맞다. 그 신한카드 로진가요? 예, 그렇죠. 맞아요. 너무 그렇죠. 또 많이 예, 들어보긴 많이 했죠. 핫하죠. 근데 예, 이게 뭐 저도 잘은 모르지만 음, 이 가상 인간을 구현을 하기 음, 위해서는 AR, VR, XR로 XR. 이어지는 뭐 이런 맞아요. 좀 기술들이 필요하고 이게 또 최근에 메타버스와 맞물려서 크게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모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시죠? 바로 지금 네. 말씀하신 AR, VR, XR 전문가분들을 모셨는데요. 예, 네, 정말 모시기 힘든 분들이고요. 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오늘 좀 전문가분들 모셔서 말씀을 듣고 좀 AR, VR, XR, 그다음에 더 발전 방향, 뭐 디지털 네. 아바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시게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저희도 같이 공부를 예, 좀 해봐야 될 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럼 모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두 분 다 자기소개부터 좀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민이고요. 지금 LA 헐리우드에서 IXR 스튜디오 대표를 맡고 있고요. 저는 이제 뭐 근본적으로는 영화 작가 감독이고요. 근데 2015년부터 이제 VR이 태동할 때부터 거기에 이제 좀 푹 빠져서 그 이후로 한 지금 5년째 이제 VR, AR, 뭐 그다음에 MR, XR 지금 이제 통칭해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분야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고 이제 올해부터 서강대 메타버스 전문대학원에서 이제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이제
가르치게 됐습니다. 아, 교수님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아, 예. 우리 케빈 김 디렉터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케빈 킴이라고요. 실리콘밸리 삼성 미주변에서 한 8년 디렉터로 일을 했었고, 그 하면서 VR 디바이스도 같이 협업하고 또 파트너도 같이 일해본 적이 있고, 예. 그다음에 올해 이제 해가 바뀌어서 작년에는 온라인의 그 교육이 지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거를 조금 다른 각도로 좀 접근해서 온라인 교육을 좀 준비하고 있고 예. 그 안에는 이제 아이들이 기존에 그 온라인에서 누렸던 또 경험했던 거와 다른 새로운 경험에도 교육에 이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메타버스를 작년부터 우리 김 교수랑 같이 많이 또 얘기를 나누면서 예. 업계분들하고 또 대화 나누면서 조금은 좀 이해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오늘 이번에 CS 와 보니까 정말 AR, 뭐 X 이게 너무 많이 보여요. 일단 간판에도 많이 보이는데 이게 갑자기 너무나 빠르게 좀 이렇게 대중화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좀 혼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저 역시 이렇게 개념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제 내일 개막식 전에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XR AR, VR 뭐 있는데 좀 한 번만 다시 우리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 좀 정의 좀 정의 좀 한번 이렇게 좀 좀 깔끔하게 쉽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VR은 Virtual Reality, 그래서 가상현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체험하는 거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이제 말 그대로 가상 뭐 사이버월드라거나 뭐 이머시브 그 이머시브를 네.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는 디바이스, 그러니까 Virtual Reality HMD 헤드셋을 쓰고 쓰고요. 거기서 이제 가상으로 그걸 체험하는 개념이고 이제 극단적으로 저는 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예. 그 AR 같은 경우는 Augmented Reality니까 증강현실은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공간에서 보이지 않는 그 새로운 거를 보이지 않는데 특정 디바이스를 통해서 그 모바일이나 뭐 타블렛이나 공식적으로 이제 AR 헤드셋을 예. 썼을 때 그 쓴 사람한테는 그게 보이는 거야. 완전 새로운 예. 공간이 펼쳐져. 그래서 이제 증강현실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쪽에 이제 미는 텀은 믹스드 리얼리티라 그래서 이제 뭐 AR, VR을 합쳐서 자체적으로 이제 AR 글래스도 만들고 근데 이제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홀로렌즈라 그래서 네. 우리는 이제 믹스드 리얼리티다. 그래서 VR 그러니까 가상 공간에서도 볼 수 있고 현재 우리가 존재하는 공간에서도 글래스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또 거기에 맞는 홀로그래픽 컨텐츠도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믹스드 리얼리티 스튜디오에서 만들고 근데 이후에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VR, AR, 뭐 XR 아니면 메타버스의 주요한 키워드는 저는 이머시브랑 인터랙티브를 꼽고 있어요. 그래서 몰입된 어떤 그 뭐 그게 가상이든 증강이든 아니면 거기서 몰입감을 느끼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디바이스 중심에서 VR 헤드셋, AR 헤드셋을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인터랙티브한 요소는 기존의 미디어나 어떤 기존의 컨텐츠를 우리가 체험하는 거는 게임을 제외해놓고는 보고 그냥 느끼는 극장식 아니면 TV식이었는데 이제 이 헤드셋을 통해서 내가 직접 인터랙티브 하면서 느끼는 거니까 거기서 오는 경험의 수치가 이제 이전과는 완전히 틀려지니까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컨텐츠의 제작 방식이나 컨텐츠조차도 완전히 틀려지는 거예요. 패러다임 네. 자체가 그렇다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 VR이나 AR은 이제 그 활용되는 기기들이 그래도 조금씩은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제 XR이 지금 막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제 많이 좀 요즘에 특히 더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이 XR하고 정말 일반인들이 밀접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XR을 활용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큘러스 헤드셋처럼 이렇게 딱 떠올릴 수 있는 게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해 주신 건 이제 정의고 이제 쉽게 설명해 주신 거고 사례가 예, 좀 필요할 예, 것 같기도 예. 합니다. 가장 편한 거는 원래 한 벌써 5년 전에 떴던 그 게임 그 리티아 그 뭐죠? 리아테. 포켓몬. 포켓몬. 포켓몬인데 예. 똑같이 그거는 이제 3D 캐릭터가 있었고 예. 그걸 가지고 이제 AR 디바이스로 가지고 한 건데 예. 그게 이제 시작이었고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어떤 이머시브한 경험과 이제 인터랙티브 효과. 근데 이제
아직은 VR 헤드셋 뭐 페이스북에서 만든 VR 헤드셋처럼 AR 글래스가 거기에 뭐 가격이나 어떤 스펙이 맞는 AR 글래스가 MSI 홀로렌즈 빼고는 별로 없어요. 네. 물론 있긴 있는데 완전 프리미엄 버전이어서 일반인들이 고가의 그거를 사서 경험하기에는 못하고, 문제는 그 다음에는 스마트폰으로 충분히 그 AR, VR, XR의 어떤 컨텐츠를 경험할 수는 있는데 디바이스의 한계상 이게 뭐 700g 막 500g 하는 거를 그렇죠. 들고 우리가 영화나 어떤 TV를 보듯이 5분 이상 버티질 못해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결국은 AR 글래스가 돼야,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AR, VR 컨텐츠를 제가 자유롭게. 조금 다른 네. 각도의 얘기를 예. 주면 좀 도움될까 싶긴 한데, 그냥 우리가 AR 그러니까 VR부터 나왔죠. 예. VR 2007년 정도부터 나왔을 텐데, VR 그러면은 시간과 공간을 제약하지 않고 자유롭게 가상의 컨텐츠 많고 누르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문 고글이 필요했잖아요. VR 디바이스 필요했고, 네. AR은 시간 공간을 제약을 하죠. 현재 시간에 현재 공간에서 거기서 증강시키는 거예요. 예. 네, 그게 집일 수도 있고 자동차일 수도 예. 있고 무슨 기계일 수도 있고 딱 보면 추가적인 정보가 나와서 보통은 예. 그게 매뉴얼일 수도 있고 뭐 맵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오토바이 탈 때 헬멧을 나올 수도 있고 예. 다양한 것들이 다 AR이잖아요. 예. 그 근데- AR 그런 예. 그러면 VR을 만약에 짜장면이면요, 예. AR은 짬뽕이에요. 예.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예. 그 XR 뭐냐면 섞였잖아요. 이스탠드지만 예. 이게 짬짜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지 않아요. 근데 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럼 VR가 뭐가 다르냐? 아까 인터랙티브하고 이머시브 얘기했잖아요. 예. 플러스가 뭐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실시간성이에요. 실시간성. 네, 그러니까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실시간으로 연동돼서 인터랙트 되게 하는 것이 음. XR에서 만약에 추구하는 기술적인 방향이다라고 예. 만약 이해가 된다면 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나를 대신한 누군가가 인터넷상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들, 예. 그게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산업 쪽에서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내가 옛날에 CAD로 막 하던 거를 바로 실시간에서 공간에서 그 할 거를 랩탑에서 할 수 있죠. 왜냐면 예. 가상에서 시뮬한 거가 현실에서 그대로 나올 테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경험상 이머시브하고 또 사용자와 뭔가 인터뷰 필요하고 하지만 플러스 실시간이라는 게 많이 받쳐주면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XR 쪽에 좀 차별화된 이해가 될 것 같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하냐면, 그래서 요즘 메타버스 XR이 좀 뜨는 것 같은데 뭐냐면, 실시간을 하려면 이게 다 나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어떤 기계고 소프트웨어잖아요. 그걸 구동시켜야 돼. 실시간으로. 그럼 뭔가가 미리 제작되거나 미리 프로그램 돼야 돼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이제 오토메이티드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걸 잘 할 수 있는 게 AI야. AI는 뭔가 규격과 방법과 이게 모델을 갖고 돌리는 거잖아요. 예. 근데 AI가 돌리려고 하면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해요. 예. 그러면 AI가 나올 수 있었던 거는 빅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빅데이터가 산업으로 갈 수 있던 건 또 클라우드 때문이에요. 예. 가만히 보면 클라우드에 빅데이터에 AI까지 오다 보니 자연스럽게 XR이라는 기술이 화두로 네. 오는 거다. 예. 근데 요즘에 XR이 더 메타버스를 크는 이유는 또 하나가 있어요. 메타버스를 정의하는 게 아직 정답이 없고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한 가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게 있다면 그건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에요. 새로운 돈벌이인 거죠. 그 안에서 이제 뭘 사고 팔고 네.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에 가상화폐로 뭘 주고받는 거와 좀 다른 실생활의 경제 시스템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연동된다. 예.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뭔가가 있어야, 플랫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존 경제 시스템 그걸 허용하지 않아요. 예. 카드 같은 거 구매하는 거는 기존 경제 시스템의 확장형이라 한다면, 예. 그러니까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블록체인 기술이 그걸 받쳐주면서 그 중에서 어떤 솔루션이 지금 먹히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NFT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런 걸 아우르는 포워진 플랫폼을 이더리움이라는 것도 있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기술이 다 준비되니까 이거를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요리할까를 예. 고민하다 보면 메타버스에 뭐가 가능할지가 나올 것 같고 그 기술적으로 이제 XR이라는 어떤 그 새로운 기술이 지금 이제 화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까 말한 그 로지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기술이 들어가고 좀 그럼 어떤 기업이 좀 관여가 되나요? 예. 예를 들어서 아까 그러니까 로지 같은 걸 만드는 과정, 그러니까 막연하게 저희는 이게 XR이 있어야지, 뭐 AR이 있어야지 가능하다고만 그냥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만 들었는데, 교수님이나 우리 디렉터님께서 이제 그런 디지털 아바타가 사실 어떻게 보면 XR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좀
직관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그런 것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탄생이 되고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뭐 이런 걸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일반적으로 디지털 휴먼을 만드는 방식은 두 가지인데 보통 하나는 이제 3D 캡처를 하고 네. 거기다가 이제 모델링을 해서 근데 근본적인 기술은 다 컴퓨터 그래픽, CGI, 뭐 VFX라는 측면은 거기서 기반하고 또 게임 엔진 툴 이 두 개가 합쳐져서 그래서 이제 디지털 휴먼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인터랙티브 가려면 AI로다가 보이스가 같이 지원해야 되는데 현재의 문제는 이걸 캡처하고 리깅해가지고 하나의 그 리즈 같은 디지털 휴먼 캐릭터를 만드는데 최소한 한 6개월이 걸려요. 네. 어떤 일 때문이죠? 근데 뭐 캡처하는 시간과 다시 왜냐면 인터랙티브를 구현시키기 위해서는 그 모델링 할 때부터 미리 다 누군가 물었을 때 입모양부터 액션부터 손동작, 몸동작의 데이터를 다 게임 엔진에다가 있어야 해서 예. 만들어 놔야지 누군가가 묻고 뭐 요청을 했을 때 그거에 따른 리액션을 줄 수 있으니까 엄청난 시간이 걸려서 또 이게 반대급부로 그러니까 좀 경쟁 상대로 하나 나오는 게 홀로그래픽식 컨텐츠는 이게 이제 볼루메트릭 캡처라 그래서 뭐 30대나 아니면 한 90대 카메라와 IR 카메라로 캡처해서 3D 데이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AI나 멘티스나 몇몇 주요 기업들이 하는 방식인데 이거의 장점은 빨라요. 그냥 capture하고 다음 날이면은 그 데이터를 만들어요. 근데 이제 이거의 문제는 인터랙티브가 안 돼요. 백그라운드하고는 그러니까 디지털 에셋이니까 3D 에셋이니까 백그라운드하고는 인터랙티브가 되는데 사람과 어떤 거에서는 인터랙티브 한계성이 있어서 이거 단점이 있고 근데 둘 다의 공적인 거는 결국 이머시브하게 인터랙티브하게 그게 게임이든 어떤 영상 컨텐츠든 우리가 실생활에서 뭐 이커머스로 활용하던 아니면 컨퍼런스에서 연사가 CES 같은데 이런 코비드로 못 올 때 직접 그냥 뭐 홀로그래픽 그 텔레커뮤니케이션이라 그러는데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내가 팀쿡인데 바빠. 팀쿡 캐릭터의 디지털 아바타로다가 네. 뭐 고객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거나 그러니까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한데 현재는 이제 그런 기술적인 거, 시간에 대한 제약은 엄청나게 아직은 있어요.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있다. 네. 네. 우리 디렉터님은 더 덧붙이실 말씀은 없으시죠? 아니 제작은 제가 아직 안 해봐서 네. 제작 전문가니까 저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 김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삼성전자가 오늘 뭐 그 컨셉트카에서 뭐 AR을 적용을 해서 몰입감을 높이고 뭐 이런 그 전시를 하고 앞으로도 좀 주력할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교수님이나 디렉터님 그 전에 몸담으셨던 곳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런 AR이나 VR이나 뭐 XR을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된 그걸 하고 있다고 보세요? 이 미국에서 좀 공부하시고 이렇게 진짜 현업에서 부딪히신 분으로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CS를 그러니까 2015년부터 해서 가장 큰 차이점은 제가 이제 그 그냥 관객으로 아니면 스피커로 여기를 체험했을 때 가장 컸던 거는 예전에는 모든 뭐 IT 기업들이 그 제품을 놓고 결국은 그냥 디스플레이에다가 그걸 좀 보여주거나 우리가 보는 거였는데 2015년부터 시작해서 그걸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게 결국은 VR이나 AR 헤드셋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그들한테는 이제 어떤 셀링할 거나 마케팅 포인트로 상당한 이제 기여를 해준 거고 문제는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관객이 그 디바이스를 소유해서 내가 직접 그거를 체험할 수 있게 하기에는 VR은 어느 정도 저는 해결이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메타 페이스북에 이제 지금 메타 회사가 엄청난 파격적인 가격으로다가 그 VR 헤드셋을 내놔서 솔직히 그 소비자도 큰 거부감 없이 부담 없이 사서 이제 체험할 수 있는데 AR 쪽은 사실 이게 증강현실에서 더 쉽게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건데 아직은 그 일반인들이 구입하기에는 너무 힘든. 근데 시간이 저는 해결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보트에서 다른 각도로 이제 우리가 전기 자동차, 자율 자동차 하면 당연히 이제 AR, 사실 VR도 검토하게 될 텐데 왜 그러냐면 전기차는 이제 다
일종의 컴퓨터잖아요. 대용량 컴퓨터예요. 네트워크 연결돼 있는 파워도 되게 세고 많은 데이터를 다루고 있고 또 뭐 테슬라가 그래서 더 독보적인 것도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 컴퓨터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할 때 그 보이는 전면의 유리나 네. 측면의 유리들이 이게 사실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운전하는 사람이면 운전할 때 필요한 속도라든지 방향을 내비게이션을 유리에 쏴주는 건 이미 또 하고 있잖아요. 프리셋 방식도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거를 좀 더 잘하는 방법 또는 더 많이 처리하는 방법 이미 컴퓨터 돼 있으니까 옛날 기계였는데도 그 정도였으면 요즘은 더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을 것 같고 또 만약에 자율로 간다면 자율이 원래 이제 5단계 있잖아요. 5단계에서 이제 3단계부터 보면은 이제 핸즈 프리에 아이 프리에 브레인 프리 해가지고 좀 더 자유롭게 되는데 그러면 자유롭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은 뭐 할 거냐 할 때 뭔가를 컨텐츠 소모하게 되겠죠. 그 컨텐츠는 뭐 음악도 될 수 있지만 영화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유리가 영화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컬러가 좀 바뀌면서 어떻게 좀 되니까 그것도 하나의 AR로 볼 수도 있죠. 예.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아까 한 것 중에 저도 체험은 아직 못했는데요. 뭐 이렇게 숲같이 만들어가지고 약간 좀 운전자의 컨디션을 좀 좋게 만드는 뭐 그런 AR 기술이 있다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운전 중에 2시간짜리 코스로 만약에 지금 자율주행 되고 있으면 2시간 동안 나는 뭘 할 거냐를 내가 미리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공간 안에서 들으면서 잘 수도 있고 뭐 가족끼리 대화를 할 수도 있고 또 둘이 간다면 둘이 영화 볼 수도 있고 자동차 극장 했던 경험을 그대로 달리면서 할 수 있겠죠. 예. 다만 그런 자율이라는 부분은 아직은 하면 좀 어려워서 좀 더 시간이 걸려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아직 10년이 더 걸린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그렇지만 그런 방향으로 기술이 고민되고 있고 좀 진화되고 있으니까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거를 겪게 되겠죠. AR의 측면에서는. 예. 네. 제가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 XR이랑 메타버스랑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까지는 XR이랑 메타버스랑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전문가분들께서 보시기에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회사 이름을 IXR 스튜디오로 3년 전에 만들 때는 그 당시에 많이 쓰던 용어가 이제 VR 관련 회사들 아니면 AR 관련 회사들 썼는데 결국 이제 익스텐디드 리얼리티 확장 경험 확장 뭐 현실 그래서 혼합 현실 그런 식으로 이제 용어가 나오면서는 아 그게 결국은 궁극적인 끝에 어떤 용어겠구나 생각했는데 작년에 이제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XR을 거의 이제 사람들이 안 쓰고 전부 다 아우르는 걸로다가 메타버스를 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에 원래 XR에서는 AR과 VR이 있는데 거기에 뭐 디지털 휴먼이나 아니면 다른 게임 영역, 영상 영역, 이커머스, 나머지 모든 경제 산업 전반이 다 들어오고 또 응용될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특정 AR 아니면 VR로 한정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게 MR로 되든지 아니면 공식적으로 그냥 쉽게 익스텐디드 리얼리티로 하자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제 작년에 컸던 뭐 블록체인이나 NFT나 아니면 거기에 뭐 버추얼 휴먼이나 AI나 그럼 이게 다 들어와서 엮이면 야 이것도 XR로만 정의할 수 없는 건 아니지 않아? 그러면서 결국은 현실 세계 외에 우리 유니버스 외에는 나머지 가상 그거는 메타버스니까 그럼 이걸로 전부 다 아우르자. 그러면서 완전 좀 그 용어가 전체를 그냥 좀 집어삼켰죠. 예. 그런데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좋아서 사람들이 그거를 쓰는 건 아닐 거고 이제 시대의 흐름이 뭔가 지금 벌어지고 있고 모아지고 있는데 그거를 뒷받침하는 뭔가가 필요한데 마침 메타버스가 그나마 통칭하기 좋아서 설명하기 쉬웠고 또 회자되는 것 같아요. 근데 메타버스를 저는 이제 그러면 이제 컨텐츠가 아닌 좀 인터넷 측면에서 좀 접근한다면 우리가 현실 세계를 얘기하고 이제 메타버스는 가상 세계다, 디지털 세계다 얘기한다면 그거를 처음 시작했던 건 인터넷이잖아요. 근데 인터넷이라는 걸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 홈페이지, 웹페이지 갖고 시작했고 정보 서비스 갖고 시작했잖아요. 그거는 시간과 공간을 제약한 거예요.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이라는 건 이제 웹페이지죠. 거기서 정보를 서로 쉐어하거나 접근하는 거였죠. 근데 그것이 이제 휴대폰이 나오면서 모바일 인터넷이 되면서 그 같은 시간에 공간이 좀 자유로워졌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오프라인이 연계되는 서비스가 가능해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러면서 가능한 것들이 이제 커머스나
또는 컨텐츠가 또 다양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왔는데 그러면 이 인터넷은 여기까지냐라는 문제의식에서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XR과 주변에서 같이 거하는 기술들이 AI도 있고 뭐 빅데이터에 막 클라우드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인터넷은 어떻게 수용할 거냐는 문제가 있죠. 예. 왜냐면 인터넷 자체가 또 커다란 도메인이니까. 그래서 인터넷을 보기에는 그럼 시간과 공간을 오픈해버리는 그걸 제약하지 않고 자유로운 시간과 자유로운 공간에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 없냐. 그것이 소프트웨어는 지금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접근한다면 또 다른 인터넷이다. 또는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 인터넷이다 하는 것이 과언은 아닐 것 같다. 메타버스가. 근데 메타버스가 그걸 다 그만 다 통째하는 거냐? 그러지는 않을 거고. 그러진 않고. 그래서 우리가 로봇도 아시모프의 소설에 나온 로봇도 그때 로봇은 깡통 로봇 같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로봇은 전혀 다른 로봇이란 예. 말이에요. 꼭 인간의 예. hands 근데 그러면 로봇이라는 게 모든 산업 자동화를 표현하는 거냐? 그렇지도 않을 거라고. 예.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거나 겪게 되는 새로운 디지털 세계를 경험하기 딱 좋게 말할 수 있는 건 메타버스일 거고 예. 메타버스 이외에 다른 것들도 계속 생겨나겠죠. 네, 생겨날 것 같고 이게 어떻게 요리하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또 기술은 기술대로 또 점증해서 진화할 거니까 앞으로 아까 김 교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다양한 일들이 가능할 거다. 그 기저의 기술과 기저의 어떤 사람들의 어떤 니즈가 조합되면 조합될수록 다양한 것이 인터넷도 그랬듯이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넥스트 제너럴 인터넷의 한 주류 정도는 될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면 혹시 이제 막 뜨고 있는 그런 또 섹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좀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연관 그런 업종 그런 게 좀 어디를 좀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좀 이제 발전 가능성이 정말 큰. 그 가장 명확한 데는 콘텐츠의 제작 방식 자체가 이제 3D로다가 인터랙티브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는 게임 엔진의 툴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미 그 3D 인터랙티브 컨텐츠로다가 시장을 다 장악한 게 이제 게임 영역이니까 예. 이거는 뭐 메타버스에서도 물론 거기에 이제 기존의 어떤 콘솔 게임이나 어떤 기존의 디바이스가 아니라 이제 AR이나 VR 디바이스 뭐 새로운 디바이스랑 연관돼서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거는 그냥 그러면 예. 메타버스 내에서는 게임은 그냥 명확하고 보이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영상 콘텐츠 분야에서는 저도 영화 감독으로 활동을 하는데 그거는 퀘스천이에요. 왜냐면은 우리의 그 관객 옛날 3D TV처럼 오래전에 삼성이나 뭐 대기업들도 막 이제 3D가 TV가 대세가 될 거라 했는데 그거 안 됐잖아요. 근데 관객의 그 시청 습관 패턴을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로 제공해도 그거를 바꾸기가 너무 쉽지가 않아서 예. 영상 쪽은 저는 좀 퀘스천이고 근데 오히려 그래서 일반 나머지 모든 이렇게 그 체험할 수 있는 그게 교육 분야든 아니면 뭐 관광 분야든 아니면 뭐 쇼핑 분야, 이커머스 분야든 그런 데다가 그 메타버스 통해서 왜냐면 메타버스가 새로 완전 세상을 만들어내니까 그 속에서 뭐 쇼핑을 하고 체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다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이론적으로 좀 접근하면 우리가 이제 인터넷 서비스를 플래닝할 때, 프로덕트를 플래닝할 때 이제 4C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컨텐츠, 커머스, 커뮤니티 커머스. 약간 이게 일종의 로드맵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커머스 나올 수는 없고 사람이 모여야 되는 거고 사람이 모려면 사람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 있어야 되고 사람이 컨텐츠 만들기 전에 또는 이어가기 전에는 뭔가 통신할 수 있는 게 먼저 돼야 되고 하는 그런 어떤 페이지 단계가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인터넷에 해왔던 어떤 발전 단계였다면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다 연결돼서 하나의 메타버스로 녹여가는 과정이 있다면 이 기존의 포스는 새롭게 재편될 거다 하는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커뮤니케이션도 달라질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데이터 통신까지 와서 채팅도 하고 화상도 하고 있지만 그럼 그게 끝이냐? 아닐 건데 어디로 갈 거냐 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홀로그램 통신을 기대하지만 홀로그램 근데 이제 가상세계와 뇌가 통신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가상세계 내에서 사람들이 통신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예. 그래서 통신의 그것이 지금과 좀 다른 면이 필요할 거다. 컨텐츠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악, 비디오가 가장 큰 컨텐츠이긴 한데 그러면 음악을 지금은 듣고 뮤직비디오까지였는데 그거를 거기까지냐 그러면
그러면 가상세계 시간과 공간을 제약을 두지 않는다면, 더구나 현실 세계과 연동을 실시간 할 수 있다면 과연 음악을 듣는 방법이 그걸로 끝날 거냐. 예를 들어서 전용 디바이스로 자기만의 음악 감상실 할 수 있을 뿐더러 다 같이 공유하는 것도 좀 더 3D 형태로 있을 수도 있고, 커머스는 더 심하죠. 커머스는 지금은 온라인, 오프라인 연계 정도로 해서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오프라인으로 그러니까 배달받고, 또는 온라인에 가서 확인하고, 아니 오프라인 가서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이런 거였다면, 연계였다면 이제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그 경험하는 방법이, 이머시브 익스피리언스가 좀 더 적극적으로 도입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XR이 이제 만드는 어떤 기술이라면, 그게 구현된 공간이 메타버스라면, 이 메타버스는 결국에는 소프트웨어가 연동되는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자동화냐에 따라서 새로운 밸류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 누군가가 관심 있는 분야를 지금과 다른 각도로 조명하고 싶다 한다면, 지금 이 메타버스라고 그룹핑되어 있는 여기에 대한 요소들, 기술과 사용자의 어떤 기대치를 본인만의 색깔로 만약에 조명할 수 있다면 새로운 서비스나 사업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교육 관점에서 쳐다보고 있죠. 네. 오늘 벌써 약속된 시간이 벌써 좀 몇 분이 그래요? 지났네요. 네, 30분 정도 지났는데, 예,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AR, VR부터 해서 XR, 메타버스까지 이어지는 그 차세대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봤고요. 정말 좀 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깨달음이 좀 더 깊어지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좀더 예. 구체적인 또 설명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민 소강대 메타버스 대학원 교수님 겸 IXR 스튜디오 대표님, 그다음에 케빈 김 전 삼성전자 디렉터, 이제 지금 교육 스타트업 준비 중이신 분이죠. 두 분께 오늘 정말 또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투자자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메타버스 쭉 그쪽 산업 생태계를 한번 쭉 훑으시면서 또 유망업종도 좀 소개시켜 주시고 하셨으니까요.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예. 하나. 네. 그래서 저희 투자자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음.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가 궁금한 게, 네. 혹시 유망 기업은 이렇게 몇 군데 좀 소개 가능하실까요? 그냥 이거는 뭐 공부 좀 할게요. 투자 권유가 아니라 그냥 이제 전문가분들이 예. 보시는 개인적인, 투자라가 예, 아니라, 이건 예. 투자 권유는 아닙니다. 예. 그냥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예를 들어서 뭐 메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뭐 삼성전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메타버스 분야에서는 워낙 그냥 명확하게 뭐 플랫폼 쪽으로 리딩하는 메타, 그리고 구동시키는 이제 엔비디아, 그리고 뭐 인텔도 이제 어차피 칩으로 해서 컴퓨팅 쪽, 그러니까 뭐 구글, 애플, 뭐 빅테크는 빅테크는 다 연관되고, 또 빅테크가 이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건 명확한 거고, 근데 국내 기업은 좀 국내 기업도 IT 빅테크는 당연히 가지만, 저는 이제 컨텐츠 제작 중심에서 본다면 지금 뭐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죄송합니다. 뭐였죠? 뭐 스튜디오 위직, 뭐 덱스터. 그러니까 원래 새 강자들이 지금 메타버스에서 이제 가장, 원래 VFX나 CGI 전문에서 게임 엔진 통해서 이제 그거를 실질적으로 컨텐츠를 만드는 데서 가장 리딩하니까 가장 대표적이고, 미국에서는 어차피 근데 한국 회사가 게임 엔진을 만드는 회사는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중심은 유니티 회사나 이제 에픽. 네. 이 회사들이 결국 엄청나게 엔진 회사들. 게임 엔진 회사들. 게임 엔진 쪽으로 회사들. 좀 공부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회사를 추천하기 되게 조심스러워서. 그럼요. 근데 이 메타버스가 아직 구현된 거는 거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게 메타버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게 메타버스로 가고 있는 중이야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페토가 예를 들면, 제페토가 뭐 한 3억 명 쓰는 것 같은데 전 세계에. 그럼 그 메타버스냐? 그러면 약간 악유가 될 수도 있어요. 맞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죠. 본인들이 생각하는 메타버스 정의에 따라서. 그죠? 근데 제가 보는 정의, 아까 말씀 정의에 의하면 아직은 조금 이른 단계. 근데 아주 잘 가고 있는, 그 길에 있는. 그 다음에 그럼 가장 강력한 후보 누구냐? 메타죠. 메타는 아까 말한 AI도 있고 빅데이터에 클라우드에 그 다음에
블록체인도 네. 갖고 있고, 그러니까 리브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맘만 먹으면 뭔가 80억 명의 사용자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하죠. 예. 다만 이제 거기에 그 회사의 현재 어떤 이제 문제를 어떻게 잘 풀어서 잘 가냐는 지켜볼 일인데 훨씬 그렇고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메타버스 아직 나온 게 아직 없으니 시간이 좀 걸릴 거다. 그 단계별로 뭔가 이제 실적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좀 전에 그 디지털 휴먼이나 엑셀 스튜디오에서의 프로덕션 방법은 노동 집약 중에서 굉장히 좀 그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에 가는 거라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C가 다시 조명받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각 4C의 리더들은 다 훌륭한 기업들이라고 생각해요. 다음 어차피 그들은 다음 인터넷에도 리드할 거예요. 이게 누군지는 나라마다 또 분야마다 틀리겠지만 지금 인더스트리 리더들이 4C 리더들이 그 다음의 인터넷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 인터넷에 더 많은 선취 투자하고 또 더 많은 사용자를 락인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메타버스 리더들이 되지 않을까. 다만 그럼 스타트업은 누구냐? 그런다면 스타트업에서는 지금 4C에서 리더들과 다투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각도로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로 AI 쪽이 되지만 예. 또는 클라우드나 이런 분들은 또 후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잘 세심하게 팔로우를 좀 할 필요가 네. 정말. 네. 네. 혹시 뭐 라이브 채팅 같은 게 하고 있으면 질문 같은 게 들어온 게 있나요? 소니 메타버스 궁금하거든요. 소니의 메타버스요? 소니는 그러니까 제 분야 제작 쪽에 한정을 시키면 소니는 그러니까 하드웨어 이제 카메라 부분이나 아니면 이쪽에서 절대 강자잖아요. 뭐 디스플레이에서부터. 그래서 여기 근데 또 컨텐츠까지는 소니 픽처스 해서 여기 LA에다가 또 자체적으로 그 XR 스튜디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식으로 하면은 그 우리가 XR 콘서트를 하거나 아니면 비대면 이제 컨텐츠를 만들라고. 근데 거기는 이제 카메라 시스템 그리고 LED 월 그리고 그 이제 프로세싱 전부 다 파이프라인까지 다 구축해서 그걸 하고 있어서 근데 또 자체 또 게임부터 영상 컨텐츠, 인터랙티브 미디어 다 하고 있어서 소니는 지금은 XR 스튜디오 놓고 작년에 런칭하고는 그 랩에서 비밀리에 이제 디벨롭 중인데 그리고 또 LED 월도 XR 프로덕션을 위한 전용 아직 삼성하고 LG가 안 뛰어들었어요. 근데 물론 파이가 작아서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소니는 벌써 뛰어들어서 컨텐츠 제작까지 지금 R&D 중이어서 또 절대 강자가 되지 않을까. 예. 그렇군요. 네. 소니를 또 간과하고 있었네요. 네. 이번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내일 당장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추가로 없으면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IXR 스튜디오가 세계 최고의 회사가 되길.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방송 잠깐 소개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어제 메타버스, 오늘 이제 AR, VR, XR까지 말씀을 들어봤고요. 내일은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내 최고의 반도체 전문가님을 모시고 또 저희 기자들이 얘기를 하게 될 테니까요. 내일도 꼭 좀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오늘 또 이렇게 실시간으로 시청해 주시고 앞으로 또 보실 분들 또 미리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